대한민국이 떨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번개 같은 결정, 그리고 단 15일 뒤 6월 3일 선거, 어젯밤까지는 산샘조차 못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잠이 오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의 미래가 바로 지금 우리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북한에서 목숨 걸고 탈출한 한 예언가의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6월 2일 밤, 녹색 번개가 남한의 하늘에 가르리다. 반술한 미신입니까? 아니면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신성한 예고입니까?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진실을 놓치면 준비의 기회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녹색 번개가 우리의 하늘을 가르기 전 우리는 먼저 지금의 혼란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꺼지지 않던 불씨가 마침내 큰 불길로 번진 것과 같았지요. 권력의 남용과 측근 비리 의혹은 국민들의 가슴에 분노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줄어들며 노인 빈곤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같은 노년쯤은 평생 일궈온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젊었을 때 민주화를 위해 흘렸던 땀과 눈물이 헛되었던 것은 아닌지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을 것입니다. 국회에 탄핵 소추안 가결 당시에 여의도 앞에는 촛불과 태극기가 뒤섞여 물결쳤습니다. 한쪽에서는 정의의 실현이라 외치고 다른 쪽에서는 정치 보복이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깊게 갈라졌고 가족 간에도 정치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번개처럼 빠르게 탄핵을 인용한 것입니다. 9명의 재판관 중 7명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순간 대한민국은 침묵했습니다. 화면 앞에 앉아 결과를 지켜보던 많은 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든 슬픔의 눈물이든 그것은 우리 모두가 느끼는 국가적 상실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번개 같은 결정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속도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친 번개가 오래된 나무를 갈라놓듯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다는 의미입니다. 60년 넘게 이어온 헌정질서의 틀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권력의 공백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거리에는 불안과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치 이야기를 나누고 버스 안에서도 낯선 이들끼리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맴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정치 지도자들은 가짜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무너진 권력을 되찾기 위해 필사적이고 야당은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지쳐 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을 선거일로 정했습니다. 6월은 예로부터 변화의 달이었습니다. 6.25 전쟁, 6월 민주항쟁, 그리고 이제 6.3 선거가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숫자 3은 우리 전통에서 완성과 조화를 상징합니다. 하늘, 땅, 사람의 조화를 의미하지요. 이 날짜에 우리가 선택할 새로운 지도자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다.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화합의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폭풍우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되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바로 녹색 번개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목숨을 걸고 북한에 퇴출한 그 예언가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합니다. 그 예언가의 이름은 김성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 북한 당국의 눈을 피해 비밀리에 예언의 능력을 키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남다른 꿈과 환상을 보았고 마을 어른들은 그를 하늘의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자 그의 가족은 위험에 처했고 결국 20살이 되던 해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는 과정은 영화보다 더 극적이었습니다. 국경 수비대의 총알을 피해 얼어붙은 강물 위를 달렸고 중국에서는 인신매매달의 위협 속에서 3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그의 여정은 베트남, 태국을 거쳐 마침내 5년 전 대한민국에 도착했을 때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부분의 탈북민들과 달리 공개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몇몇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김성현의 예언 능력은 처음에는 작은 일들로 시작되었습니다. 가뭄이 끝나는 날을 정확히 맞추었고, 친구의 건강 문제를 미리 경고했으며, 가까운 지인의 사업 성공을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예언은 작년 여름, 동해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해일을 3개월 전에 정확히 예견한 것이었습니다. 동해의 유미 깨어나 분노할 것이다라는 그의 말은 후의 강원도와 경상북도, 해안을 강타한 대형 해일의 정확한 예고였습니다.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되자 처음에는 소수에 불과했던 그의 추종자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새로운 예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소셜미디어에는 그의 말을 인용한 게시물들이 넘쳐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영적 스승들까지 그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평범한 탈북민이었던 그는 어느새 북한의 노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언가는 명성을 좇지 않습니다. 김성현은 여전히 공개적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오직 그가 믿는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의 이런 태도가 오히려 사람들의 호기심과 신뢰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금전적 이득을 추구하지 않고 권력에 아부하지 않으며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그의 모습은 혼란스러운 시대에 사람들에게 믿음을 줍니다. 김성현이 녹색 번개와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은 바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그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간, 그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예언을 적었습니다. 그의 가까운 지인은 당시 김성현의 눈에서 초록빛 광치가 났다고 증언합니다. 북한 출신 예언가라는 점이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북한의 비밀리에 존재해온 예언자 전통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북한은 철저한 무신론 국가이지만 깊은 산속과 외딴 마을에서는 오래된 샤머니즘과 예언의 전통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전통은 보통 가족 내에서 비밀리에 전해지며 특별한 푸식이나 꿈을 가진 아이들이 선택되어 능력을 발전시켰습니다. 북한의 예언 전통은 한반도의 오래된 역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북부 지역은 항상 강력한 예언자들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변화, 자연재해, 외부의 침략을 예견했고 때로는 왕조의 흥망성쇠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전통이 현대 북한에서도 비밀리에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탈북민 커뮤니티 내에서는 김성현 같은 예언가들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고 비밀리에 모임을 갖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두 개의 코리아는 곧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통일의 시작점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6월 3일 선거와 그 전날 밤의 녹색 번개입니다. 이 예언자들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순간을 이미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통일은 폭력적인 방식이 아닌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녹색 번개는 바로 그 영적 깨달음의 시작점이며 한반도 전체에 새로운 에너지가 흐르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녹색 번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늘이 갑자기 녹색으로 물드는 현상. 이것은 단순한 기상 이변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늘의 색이 바뀌는 순간은 항상 중대한 변화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색이 녹색입니다. 녹색 번개는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닙니다. 6월 2일 밤, 투표일 전날에 남한의 하늘을 가를 이 번개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밤하늘을 수놓의 이 초록빛 섬가는 우연이 아니라 신성한 계시입니다. 그 빛은 마치 하늘이 지상에 내리는 편지와도 같습니다. 녹색은 예로부터 재생과 치유의 색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대지는 녹색으로 물들고 생명이 다시 피어납니다. 이 번개의 녹색빛은 우리 사회가 지금의 혼란과 분열에서 벗어나 새롭게 태어날 것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새 잎을 틔우듯 우리 사회도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울 것입니다. 또한 녹색은 정화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처럼 녹색 번개는 우리 사회의 오랜 부패와 탐욕을 씻어내는 정화의 빗물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짓눌러온 불의와 부정은 이 녹색빛 앞에서 모두 드러나고 정화될 것입니다. 어떤 권력자도 어떤 부자도 이 빛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녹색 번개는 또한 영적 각성을 상징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는 잊고 살았던 신성한 불꽃이 있습니다. 녹색 번개가 하늘에 가를 때 그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적 욕망과 경쟁에서 벗어나 더 높은 의식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이웃을 돕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삶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하늘의 징조는 중요한 변화를 알렸습니다. 고려 왕조가 시작되기 전 밤하늘에 이상한 빛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 건국 전야에도 별들이 특이한 모양으로 정렬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기 몇 달 전에는 백두산 1호 상무지개가 떴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색 번개가 우리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직전 서울 하늘에 보라색 빛이 잠시 나타났다는 목격담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단순한 기상현상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 우리나라는 민주화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색변화는 항상 중대한 변화의 전조였습니다. 또 다른 역사적 사례로 1988년 서울 올림픽 개막 전날 밤 한간 상공의 푸른빛 섬광이 목격되었습니다. 이후 올림픽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한국은 진정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늘의 습변화와 국가의 운명은 이처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녹색은 또한 균형과 조화의 색입니다. 음양의 조화, 하늘과 땅의 균형을 상징합니다. 너무 오른쪽으로도 너무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녹색 번개는 우리 사회가 극단적인 대립과 분열에서 벗어나 조화와 통합의 길로 나아갈 것임을 예고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녹색 번개가 나타날 시기입니다. 6월 2일 밤, 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입니다. 이 타이밍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하늘은 우리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호는 옳은 선택을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녹색 번개가 나타날 때 우리는 모두 그 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고 그 빛을 직접 목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주에 깊게 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개인적인 메시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색 번개가 지나간 후 하늘은 다시 평온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의 메시지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우리는 투표장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손은 평소와는 다른 확신을 가지고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징조는 한 사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구원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녹색 번개가 하늘에 가를 때 그 숨겨진 구원자의 정체도 드러날 것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 그러나 돌이켜보면 항상 우리 곁에 있었던 사람이 새로운 지도자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녹색 번개가 밝히는 한 해 아래 아직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 곁에 있으면서도 아직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쩌면 매일 지나치는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버스에서 마주친 사람, 시장에서 스쳐 지나간 이유, 혹은 뉴스에서 잠깐 비춰진 익숙한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침묵하는 사람입니다. 유란한 말보다 깊은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해 온 사람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자신만의 고요함을 지켜온 사람, 그래서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생각과 지혜가 담긴 침묵입니다. 그의 얼굴은 어딘가 친숙하지만 잊혀진 얼굴입니다. 한 번쯤 본 듯한, 그러나 정확히 어디서 보았는지 기억나지 않는 그런 얼굴입니다. 마치 오래된 가족 앨범에서 발견한 친척의 사진처럼 낯설면서도 친숙한 느낌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너무 바쁘고 시끄러운 세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가장 특별한 점은 북과 남 사이에 나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실제로 북한과 연관이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의 정신적 지향이 분단된 조국의 통합을 향해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를 진심으로 염원하는 진정한 통일의 메신저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배경은 기존 정치권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는 엘리트 사회의 일원이 아닙니다. 명문들을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 대기업 총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으며 정치 세력의 후계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평범한 삶을 살아온 사람의 가능성이 큽니다. 서민의 삶, 보통 사람들의 고통과 기쁨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는 농부일지도 모릅니다. 땅을 이구며 생명의 신비를 체험한 사람,
아니면 의사나 간호사처럼 아픈 이들을 돌보는 직업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이웃들과 소소한 정을 나누는 상인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직업이든 그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기존 정치 엘리트와 다른 점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권력을 위한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권력은 자신의 영달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치에 뛰어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드러나는 방식은 매우 극적일 것입니다. 녹색 봉대가 하늘을 가르는 그 순간 마치 운명의 손가락이 그를 가리키듯 사람들은 갑자기 그를 알아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평소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그의 말과 행동이 갑자기 모든 이의 관심을 끌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나듯 사람들은 그래,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치련은 기존 정치 질서에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여론조사는 그의 영향력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 특히 순수한 마음을 간직한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그의 진정성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는 분열된 국민들 사이에서 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 젊은이와 노인,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남한과 북한 사이의 다리가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지혜롭고 그의 행동은 겸손하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는 노인들의 지혜와 젊은이들의 열정을 모두 존중할 것입니다. 우리 같은 노인 세대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젊은 세대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활용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 간 갈등으로 분열된 우리 사회에 화합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녹색 번개가 하늘에 가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꿈 속에서 사람들은 이 구원자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투표소로 향하는 길에 그들은 그 얼굴을 기억해 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우리에게 내리는 지시입니다. 이 구원자의 등장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를 넘어 우리 민족의 영적 각성을 의미합니다. 그는 정치인이면서도 영적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사회에 참된 가치를 일깨우고 분열과 증오로 가득 찬 세상에 사랑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며 눈을 크게 뜨고 그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녹색 번개가 나타나는 그 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6월 2일, 그 운명의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이미 변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어떤 이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공원에서는 낯선 이들끼리도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집안의 제사상을 정돈하고 조상에게 국가의 안녕을 빌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중요한 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찾고 어떤 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밤을 새워 토론을 이어갑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처럼 긴장된 상태입니다. 눈여겨볼 현상은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기도 모임입니다. 종교를 초월하여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불교 신자, 기독교인, 천도교 신자, 무속인들까지 모두 함께 모여 국가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역사에서 매우 드문 일입니다. 평소에는 서로 다른 믿음으로 갈라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한 작은 사찰에서는 108명의 스님과 신도들이 108배를 울리며 녹색 번개의 도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한강변에서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 침묵 명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의 해운대 해변에서는 자정부터 해돋이까지 촛불 의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영적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몸을 저하하고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3일 단식, 7일 단식, 심지어 10일 단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육체의 욕구를 절제함으로써 영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맑은 정신으로 녹색 번개를 맞이하고 그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영상 공동체들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녹색빛 명상이라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내면의 눈으로 녹색빛을 시각화하고 그 에너지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녹색 번개가 나타났을 때 그 에너지와 공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영상 모임에는 평소 명상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맘은 이미 녹색 번개 관련 게시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짧은 동영상 누리파에는 나는 녹색 번개를 기다린다는 푸시말이 인기를 끌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대와 희망을 담은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들 중에는 노인들의 진솔한 간증부터 아이들의 순수한 그림까지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녹색 번개의 과학적 가능성에 대한 토론이 활발합니다. 기상학자들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낮다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오로라와 유사한 현상의 특수한 조건에서 녹색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최근 며칠 사이에 전국 각지에서 보호되고 있는 작은 녹색빛들입니다. 제주도의 어불은 바다 위로 녹색 불빛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강원도의 산악일은 밤하늘에 녹색 섬광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주민은 새벽녘에 동쪽 하늘에 녹색 빗줄기가 잠시 나타났다고 증언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수념하기 위해 다양한 가설을 제시합니다. 일부는 북극광의 남하 가능성에, 다른 이들은 특수한 기상 조건에 의한 빛의 굴절에, 또 다른 이들은 인공위성이나 우주 쓰레기가 대기골에 재진입하며 발생하는 현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학적 설명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본격적인 녹색 번개의 전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현상에 대한 보도가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신적인 소문 정도로 치부하던 주류 미디어도 이제는 심층 분석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과학, 종교, 정치, 심리학 전문가들이 치열하는 특별 토론 프로그램도 편성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현상은 이제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6월 2일 밤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기대와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두 하늘을 올려다보며 녹색 번개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실제로 나타난다면 우리 민족의 역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은 우리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을 넘어 영적인 시험대 앞에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운명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어둠으로 이어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빛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선고가 아닌 영적 심판의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녹색 번개는 우리 민족 전체를 향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눕니다. 한쪽은 깊은 믿음으로 준비하는 이들이고 다른 한쪽은 의심과 조롱으로 일축하는 이들입니다. 이런 분열은 우리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패턴입니다. 고대 예언서 정감록에는 100년 주기로 민족의 큰 시험이 찾아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 가장 어두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100년 전에는 세도 정치에 극심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100년 주기 이론에 따르면 지금은 다시 한번 민족적 시험의 시간입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만약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3년간의 어둠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경제적 위기, 사회적 혼란, 그리고 자연재해까지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반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7가지 재생의 징후가 나타날 것입니다. 농작물의 풍요, 문화적 번영, 국제적 인정, 남북 관계 개선, 새로운 기술의 발견, 정신적 각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민족 통합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치적 행사가 아닌 민족적 통과의 레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는 의식을 치르듯 우리 민족 전체가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올라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투표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영적인 결단이 됩니다. 6월 3일 아침, 투표소는 강소하는 바른 분위기에 휩싸일 것입니다. 녹색 번개를 목격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투표용지에 2점을 찍는 손길 하나하나가 무거운 책임감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표가 시작되면 모든 이들의 눈은 화면에 고정될 것입니다.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마치 고대 신전에서 행해지던 신성한 의식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이불은 환호할 것이고 이불은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진실에 직면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전날 밤에 녹색 번개는 실제로 나타났을까요? 수많은 목격담이 쏟아질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영상들, 전국 각지에서 보려온 증언들이 미디어를 통해 파져나갈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내놓으려 노력하겠지만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확신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당선된 지도자가 예언 속 구원자의 모습과 일치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과거 행적을 다시 들여다보며 그가 정말 침묵하는 사람인지 북과 남 사이에 나뉜 마음을 가졌는지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일부는 즉각적으로 그를 알아볼 것이고 일부는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불교 스님들은 명상 속에서 본 징조와 실제 당선자를 비교할 것이고 무속인들은 신내림을 통해 받은 메시지를 해석할 것입니다. 기독교 목사들은 성경 구절을 통해 이 사건을 이해하려 할 것입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그러나 모두 같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인가? 이제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가능한 미래가 있습니다. 만약 진정한 구원자가 선택되었다면 우리는 상징적 풍일의 시작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물리적인 남북 풍해 이전에 일어나는 정신적, 문화적 풍합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가 되고 그 후에 제도적 풍일이 따라올 것입니다. 만약 바른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는 정화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필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기 전에 상처가 더 깊어져야 하는 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슬픔과 저항을 경험하겠지만 그 끝에는 여전히 희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녹색 번개는 한 해만에 가른 것이 아니다.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운명의 문이 열렸고 우리는 그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인도의 한 예언자가 한국의 운명을 예견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예언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아 이전 한국 전체를 뒤흔들 대사건이 일어날 것이며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 인도 예언자의 과거 예언들은 놀라운 저맞도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는 세계 각국의 정치적 격변과 자연재해를 정확히 예측했으며 이제 그의 시선이 한국에 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이 격변 속에서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는 기존 정치 체제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며 국가적 위기 이후에만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이 예언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정치적 혼란, 사회적 분열,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자연현상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하는 이유는 이 예언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준비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평범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인도의 깊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난 한 영적 스승이 있습니다. 사티시 쿠마르라는 이름의 이 예언자는 어린 시절부터 놀라운 영적 능력을 보여왔습니다. 5살 때부터 그는 미래의 사건들을 꿈에서 보기 시작했고 12살이 되었을 때는 자신의 마을에 닥칠 홍수에 예견하여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쿠마르의 예언적 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강해졌고 그의 명성은 인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마을의 신비한 아이로 불렸지만 이제는 세계 각국의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그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가 2021년에 예견한 세계적 경제 위기와 2023년의 중동 분쟁은 놀라운 저맞도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올해 초 1월의 어느 차가운 아침, 쿠마르는 깊은 영상 상태에서 한국에 관한 강력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서에게 이 비전을 받아쓰게 했습니다. 내가 승급을 보았다. 그곳에서 세계의 운명이 바뀔 것이다. 6월이 오기 전에 한국은 큰 시련을 겪을 것이나 이는 위대한 변화의 시작일 뿐이다. 쿠마르의 예언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세계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일부 영적 커뮤니티에서는 이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서구 세계에서는 이를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표현했고
또 다른 이들은 이래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주간 이 예언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환경이 갑작스럽게 불안정해지고 이례적인 기상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발에만 해도 서울에서는 50년 만에 최대 규모 지진이 감지되었고 남해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해양 생태계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쿠마르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 예언은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예언은 한국인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며 이를 통해 다가오는 변화에 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6월 이전에 다가올 일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각자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응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쿠마르의 예언은 단순히 재난을 예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는 그리고 영적으로 준비하라는 강력한 외침입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위기는 항상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엽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쿠마르가 한국을 위해 남긴 예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6월 이전에 한국은 큰 시련을 겪을 것입니다. 둘째, 이 시련 속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며 이 지도자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운명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쿠마르가 정확히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가 예견한 6월 이전의 끔찍한 사건, 그 예언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충격적인 비전의 내용은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전에서 둘로 나뉜 하늘을 보았다고 합니다. 한쪽은 깊은 청색으로, 다른 한쪽은 불길한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 두 색의 경계에서 빛이 춤추는 것 같았고 그 빛은 점차 강해져 결국 한국 전체를 뒤덮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쿠마르가 들었다는 소리입니다. 먼저 낮은 진동이 시작되고 이어서 온 나라를 침묵시키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소리는 쿠마르의 표현에 따르면 슬픔과 희망이 섞인 천둥보다 깊지만 바람보다 부드러운 것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후 그는 한국의 국토가 물리적으로는 아니지만 에너지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징적 표현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쿠마르는 이것이 단순한 자연재해나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여러 차원에 걸친 복합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가 만나는 지점에서 일어날 것이며 그 결과는 모든 한국인의 내면 세계를 뒤흔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된 사건의 조짐은 이미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을까요? 쿠마르는 분명히 예라고 대답합니다. 올해 초부터 한국 정치권에서 이르는 급격한 분열과 대립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최근 몇 개월간 정치적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었습니다. 여당과 야당 사이의 갈등은 단순한 정책 차이를 넘어 거의 영적 대립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기상현상 역시 예언의 징후를 보여줍니다. 올해 들어 한국은 이례적인 기상 패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겨울은 유난히 따뜻했고 봄은 평소보다 불안정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부들과 어부들은 이러한 변화가 자연의 균형이 깨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쿠마르에 따르면 이런 현상들은 자연이 큰 변화를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사회적 분위기 또한 예언을 뒷받침합니다. 세대 간 갈등, 빈부격차의 심화, 가치관의 충돌, 이 모든 것이 최근 몇 달 사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념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대중의 집단 심리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쿠마르는 이 사건이 세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그리고 상호 연결되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정치적 차원에서는 기존 권력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영적 차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적 차원에서는 한국 땅 자체의 진동수가 변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습히 6월일까요? 쿠마르는 이것이 힌두 달력의 특별한 시기와 일치한다고 사념합니다. 힌두 달력에 따르면 올해 6월 초는 사크티 포탈이라 불리는 강력한 에너지 문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에는 물질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경계가 얇아져 큰 변화가 일어나기 쉽다고 합니다. 또한 천문학적으로도 6월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 행성들이 특별한 배열을 이루는데 쿠마르에 따르면 이 배열은 300년마다 한 번 일어나는 희귀한 현상입니다. 이 행성 배열은 지구의 특정 지점,
특히 한반도에 강력한 에너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쿠마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월의 문턱에 서면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은 단순히 정치적 결정이 아니다. 영혼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적 징후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준비의 촉구입니다. 쿠마르의 예언에서 가장 희망적인 부분은 이 모든 혼란과 변화 속에서 놀라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는 한국의 운명뿐만 아니라 세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쿠마르의 비전에 따르면 이 인물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지도자가 청와대나 국회 혹은 대기업이나 유명 대학 출신의 엘리트 계층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쿠마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권력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정치 문화에서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언은 분명히 이 사람이 기존 정치 체제의 외부에서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쿠마르의 비전에서 이 인물은 처음에는 평범한 시민으로 보였지만 그의 내면에서 방출되는 빛은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황금빛 추광이 있었고 그 빛은 그가 말할 때마다 더욱 밝아졌습니다라고 쿠마르는 묘사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카리스마를 넘어선 깊은 영적 연결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주목받게 되는 시점은 바로 6월의 사건 이후입니다. 쿠마르는 큰 혼란이 한국을 덮은 후 사람들은 새로운 목소리를 갈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혼란의 순간에 이 인물이 전면에 나서게 되고 그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의 영적 특성은 무엇일까요? 쿠마르의 예언에 따르면 이 지도자는 세 가지 핵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깊은 인도주의적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가의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행복을 중심에 두는 비전입니다. 그는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잊혀진 이들을 기억할 것입니다라고 쿠마르는 말합니다. 둘째, 이 지도자는 확고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옹교수이 뛰어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진실성과 명확함이 있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직접 관통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할 때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진실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쿠마르는 설명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특성은 그의 신성함과의 연결입니다. 쿠마르에 따르면 이 인물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영적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 야망이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높은 목적을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침묵 속에서 지혜를 구하며 그의 결정은 두려움이 아닌 사랑에서 비롯될 것입니다라고 쿠마르는 말합니다. 하지만 쿠마르는 중요한 경고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은 기존 권력 구조와 사회적 간섭에 도전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 특히 기득권층은 그를 거부하려 할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를 위험인물로 간주하거나 나이브하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쿠마르는 강조합니다. 한국이 직면한 도전은 기존의 정치적 해결책으로는 극복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복잡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치유자이자 발이 놓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이 정확하다면 우리는 곧 한국 역사상 전례 없는 중미의 지도자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정치인이면서 동시에 영적 지도자이자 현실주의자이면서 동시에 비전가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가능성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치 못한 지도자의 등장 앞에서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쿠마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두 갈래 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쪽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다른 한쪽은 낡은 체제에 매달리는 사람들. 국민들의 이러한 선택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닌 한국 사회 전체의 영적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쿠마르의 비전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이 시전 앞에서 한국 국민들이 보일 반응에 관한 것입니다.
쿠마르는 한국 사회가 명확하게 두 집단으로 나뉠 것이라고 이겨냈습니다. 한쪽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기존 체제를 고수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안정과 안점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익숙한 질서가 흔들리는 것에 본능적으로 저항할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감고 귀를 막을 것입니다. 변화의 아픔보다 익숙한 고통을 선택할 것입니다라고 쿠마르는 말했습니다. 다른 한쪽은 이 변화를 신성한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더 높은 의식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한 과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낡은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볼 것입니다. 그들은 폭풍 속에서도 춤출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신뢰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쿠마르는 선언했습니다. 이 두 집단 사이의 갈등은 단순한 정치적 의견 차이를 넘어선 근본적인 세계관의 충돌이 될 것입니다. 한쪽은 실용적 이성과 전통적 가치를 내세울 것이고 다른 쪽은 영적 직관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장할 것입니다. 쿠마르는 이 대립을 지성과 영혼의 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대립은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논쟁이나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훨씬 더 깊습니다. 쿠마르의 말을 빌리자면 겉으로 보이는 충돌은 반지 내면의 전쟁이 외부로 표현된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각 개인이 자신의 내면에서 벌이고 있는 두려움과 신뢰, 분리와 연결, 과거와 미래 사이의 투쟁이 집단적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이 외부로 표출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보이지 않는 내절의 가능성입니다. 이는 물리적 폭력이 아닌 가치관과 신념 체계 사이의 근본적 충돌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담론은 점점 더 양극화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대신 비난과 반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말의 칼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라고 쿠마르는 경고했습니다. 이 시기에 특히 위험한 것은 영적 분별력의 부재입니다. 많은 이들이 진실과 거짓, 빛과 그림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두려움에 휩싸여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목소리를 따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들은 냉소와 불신에 빠져 어떤 변화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쿠마르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위기는 한국인들의 영혼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들을 깨우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에 따르면 이 집단적 시험은 한국 사회가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쿠마르는 내면의 경계를 간주합니다. 외부 세계의 혼란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지키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 환경이 아닌 내면의 상태에서 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 위기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짜의 두려움, 욕망, 집착을 비춰주고 집단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그림자와 미해결된 상처들을 드러낼 것입니다. 거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쿠마르는 조언합니다. 결국 한국 사회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각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움에 굴복하고 분열을 심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영들과 통합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쿠마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들의 영혼 속에는 강인함과 지혜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 내면의 보물을 발견한다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와 선택의 순간은 단지 한국 내부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쿠마르의 예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변혁이 전 세계에 미칠 영향입니다. 세계 각국은 이미 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미국, 일본과 같은 강대국들은 이 변화가 자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쿠마르의 예언 중 가장 광범위한 의미를 지닌 부분은 바로 한국의 변화가 세계에 미칠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비전에서 한국은 단순한 지정학적 위치를 넘어 새로운 글로벌 영적 시대의 중심축이 됩니다. 쿠마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세계인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로 여겨졌지만 이제 그 역할이 뒤바뀔 것입니다. 작은 불꽃이 거대한 들판을 밝히는 것처럼 한국에서 시작된 변화가 세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의 비전에서 한국은 물질적 번영과 영적 깨달음의 조화로운 융합을 보여주는 새로운 모델이 됩니다. 이 변화의 파장은 가장 먼저 인적 강대국들에게 미칠 것입니다. 쿠마르의 예언에서 중국은 처음에는 한국의 변화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를 저지하려 할 것입니다. 용은 자신의 영향력이 보전받는 것을 느끼고 분노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표현했습니다.
중국의 지도부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영적 각성이 자국 내 민주화 욕구를 자극할까 두려워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초기에는 한국의 변화를 지원하는 듯 보이지만 내면에는 불안감이 있을 것입니다. 복수리는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날개를 펼치겠지만 그 눈은 경계로 가득 찰 것입니다라고 쿠마르는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자신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될까 우려할 것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가장 복잡한 반응이 예상됩니다. 해 뜨는 나라는 과거의 그림자와 미래의 빛 사이에서 갈등할 것입니다라고 쿠마르는 예언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한국의 변화를 바라보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충돌할 것입니다. 하나는 과거의 갈등과 경쟁 의식에서 비롯된 경계심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들도 비슷한 영적 변화를 갈망하는 희망입니다. 쿠마르의 예언에서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세계의 눈에 관한 언급입니다. 한국에 향한 세 개의 눈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두려움의 눈, 하나는 탐욕의 눈, 그리고 하나는 희망의 눈입니다. 이 세 개의 눈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해석은 앞서 언급한 세 강대국, 중고, 미고, 일본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차원에서는 세계를 바라보는 세 가지 바른 관점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의 눈은 변화를 위협으로 보는 시각, 탐욕의 눈은 변화를 이용하려는 시각, 희망의 눈은 변화를 영감의 원천으로 보는 시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쿠마르는 또한 한국의 변화가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 돌이 물에 던져지면 파문이 퍼져나가듯이 한국의 변화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파문을 일으킬 것입니다. 특히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한국의 모델을 따라 자신들만의 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습니다. 이 도미노 효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에게는 영감과 희망이 될 것입니다. 특히 탄압과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사례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반면 일부 권위주의 체제에게는 경고이자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자국 내에서 비슷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풍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쿠마르는 빛이 강해질수록 그림자도 깊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쿠마르는 한국의 변화가 세계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1세기의 위대한 도전은 물질적 번영과 영적 깨달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입니다. 한국은 이 도전에 대한 해답을 세계에 보여줄 것입니다. 이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은 권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쿠마르에 따르면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는 지배와 통제가 아닌 봉사와 연결에 기반한 리더십의 모델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할 것입니다. 쿠마르의 예언이 실현된다면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 사례나 문화적 소프트 파워의 원천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영적, 정치적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한국은 붕과 서, 전통과 혁신, 물질과 정신이 만나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더 깊은 차원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닌 국민 개개인의 영혼과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내적 변화의 본질, 즉 영혼의 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변화를 주시하는 가운데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더 근본적인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쿠마르의 예언에 따르면 한국은 지금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오래된 체제와 사고방식을 고수하는 길이고 다른 한쪽은 연민과 진실에 기반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한국인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것입니다라고 쿠마르는 말합니다. 그 질문은 어떻게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더 깊이 존재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은 개인적인 동시에 집단적인 영적 시험이 될 것입니다. 이 위기와 변화의 시기에 쿠마르는 전통적인 정치권 밖에서 새로운 종류의 지도자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사회 지도자, 영적 멘토, 혁신적 사상가들로 각자의 영역에서 변화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소리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필요한 순간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적 메시지의 핵심은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쿠마르의 말을 빌리면 한국은 영혼의 빛과 자존심의 그림자 중에서 선택할 것입니다. 이 선택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두려움과 사랑, 분리와 연결, 과거와 미래 사이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물질적 성공만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더 높은 목적과 조화에 이를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쿠마르의 예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비주의적 해석으로 이 예언을 영적 정화와 각성에 필요한 과정으로 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6월 이전에 일어날 사건은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한국 사회를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필요한 과정입니다.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 가장 거친 폭풍 후에 피어납니다라는 쿠마르의 말처럼 이 시절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시절을 위한 것입니다. 반면 정치적 해석에서는 이 예언을 한국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쇠퇴에 대한 경고로 봅니다. 이 관점에서는 현재의 정치, 경제 시스템이 지속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붕괴는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오랫동안 무시되었던 불균형이 이제 표면으로 드러날 것입니다라고 쿠마르는 말했습니다. 두 해석 모두에서 공통되는 것은 진실과 왜곡을 구별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예언이 공개되면서 다양한 해석과 왜곡이 등장할 것이며 일부는 이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쿠마르는 진실은 깨진 거울처럼 나뉘겠지만 여전히 빛을 반사할 것입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언 자체가 아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으로 반응한다면 우리는 분열과 혼돈의 길로 이끌릴 것입니다. 반면 신뢰와 희망으로 반응한다면 이 위기는 깊은 치유와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쿠마르의 궁극적 메시지입니다. 예언은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미래는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선택에 의해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나는 반지 가능한 길을 보여줄 뿐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걸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시간은 짧지만 선택은 영원합니다. 6월이 오기 전 준비하십시오. 외적으로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진정한 기적은 사건 자체가 아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일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불가리아의 맹인 예언자 바바방가. 그녀는 평생 단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지만 전 세계의 미래를 누구보다도 정확히 보았습니다. 히로시마 11분의 9, 코로나 80% 이상의 예언이 실제로 맞아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그녀의 마지막 경고가 2025년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세계는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할 것이다. 이건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지금 유럽에서 터진 전쟁, 무너지는 금융 시스템, 북극에서 나타난 새로운 바이러스까지 이미 예언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고 있는 지금 그녀는 말했습니다. 희망은 분명에서 시작된다. 이 영상에서는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반서를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마지막 장면에 구원의 열쇠가 담겨 있으니까요. 바바방가의 마지막 예언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이미 그 현실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확히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의 예언이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서조차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불가리아의 작은 마을 스트루미체에서 태어난 바바방갈은 어린 시절 거대한 폭풍에 휩쓸려 신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사건이 그녀에게 특별한 선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게 되었지만 그녀의 내면에 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미래를 보기 시작했죠. 나는 눈을 잃었지만 바른 눈이 열렸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바바방가의 예언 능력은 단순한 우연이나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예언의 정확도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11분의 9테라,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까지 그녀는 모두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세계적인 지도자들과 과학자들까지도 그녀의 조언을 구했고 그녀가 사망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녀의 말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녀의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지금 2025년 마지막 몇 달에 대한 것입니다. 바바방가는 생존의 이 시기를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주변에서 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세계 경제는 불안정해지며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과학자들은 고대 바이러스의 출현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바바방가의 예언이 현실화되는 걸까요? 바바방가는 2025년을 세계의 숫자가 세상을 바꾸는 해라고 지칭했습니다. 많은 해석자들은 이것이 세 가지 주요 재앙전쟁, 경제 붕괴, 그리고 새로운 대유행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는 이미 비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도 이 예언의 실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비상 식량 비축을 늘렸고 유럽 연합은 새로운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아시아 국가들은 더욱 강력한 방역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바 방가의 예언이 완전히 실현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녀는 오래된 세계의 끝과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큰 변화와 전환의 시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준비입니다. 바바 방가는 이 시기를 영혼들의 시험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함에 집중했던 이들은 큰 어려움에 겪게 될 것이고 내면의 성장과 영적 깨달음을 추구했던 이들은 이 변화의 시기를 더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바바 방갈은 2025년 마지막 몇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을까요? 그녀가 본 어둠의 시간에는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이 펼쳐질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바바 방가의 예언 중 가장 먼저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은 유럽에서의 군사적 충돌입니다. 그녀는 생전에 유럽이 불길에 휩싸이고 그 불꽃이 전 세계로 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불씨가 점점 커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동부 지역에서 시작된 작은 국경 분쟁이 어느새 대규모 군사 충돌로 확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적인 문제로만 여겨졌던 이 갈등은 이제 여러 국가를 끌어들이며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바 방갈은 이것이 두 번째 큰 불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많은 해석자들이 세계 대전급 충돌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평화롭던 도시들이 이제는 전쟁의 흔적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역사적 건물들은 무너졌고 한때 생명력 넘치던 광장들은 이제 텅 비어 있습니다. 바바 방가는 오래된 불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경계선이 그려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국경선은 더 이상 과거의 의미를 갖지 않게 되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안전을 찾아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바로 강대국들의 개입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과 같은 세계 강대국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 이 갈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바 방가는 동과 서가 충돌하고 북과 남이 그들의 힘을 과시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충돌이 단순한 군사적 갈등을 넘어 문명 간의 충돌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과 이념을 가진 세력들이 충돌하면서 세계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바 방가는 이것을 오래된 세계의 마지막 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충돌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육지에서 시작된 분쟁이 이제는 바다와 하늘, 그리고 심지어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바바 방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가장 치명적일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현대 사회의 디지털 의존성을 고려할 때 매우 의미심장한 예언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다차원적인 충돌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과거의 전쟁들은 주로 영토나 자원을 두고 벌어졌지만 바바 방가가 예견한 이 충돌은 인류의 미래 방향성 자체를 결정짓는 싸움입니다. 그녀는 이 불길 속에서 새로운 세계의 씨앗이 심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있습니다. 바바 방갈은 불 속에서도 살아남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대처하고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리적인 충돌 속에서도 인간 정신의 회복력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시작된 이 불길의 영향은 전쟁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파장은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 충격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의 경제적 안정입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불길이 세계 경제의 근간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바 방갈은 이 현상을 오래된 댐이 무너지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튼튼하게 서 있던 댐이 갑자기 붕괴되면 그 물살은 모든 것을 삼키며 제어할 수 없게 됩니다. 세계 금융 시스템이 지금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첫 징후는 이미 나타났습니다. 유럽의 주요 은행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여파는 도미노처럼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바바 방가는 금의 신전이 무너지고 숫자의 탑이 흔들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현대 경제의 중심인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바로 이 금의 신전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은행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사람들은 자신의 평생 저축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바 방가의 말처럼 하루 만에 부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는 길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디지털 화폐 시스템마저 무너지며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간타하고 있습니다. 어제 10,000원이었던 빵이 오늘은 100,000원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바바 방갈은 중위가 가치를 잃고 사람들은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물 교환이 다시 중요한 거래 수단이 되고 실용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부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사상 최대의 폭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일제히 무너지며 수조 원의 자산이 하루 만에 증발했습니다. 바바 방가는 숫자의 탑이 무너지면 진짜 가치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예언 중 하나는 내 그루의 말은 참나무에 관한 것입니다. 바바 방갈은 이 상징이 앞으로 4년간의 극심한 경제적 고난과 자원 부족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4개의 계절이 지나도 참나물은 잎을 피우지 않을 것이라는 그녀의 말은 올해부터 시작된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암시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식량, 물, 에너지와 같은 기본적인 자원의 부족이 심화될 것입니다. 바바 방갈은 부유의 땅에서도 배고픔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가장 부유했던 국가들조차 기본적인 필수품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바 방갈은 이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래된 시스템이 무너질 때 새로운 씨앗이 심어진다는 그녀의 말처럼 이 경제적 혼란은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 모델이 등장하고 상호협력과 공유 경제의 가치가 다시 중요해질 것입니다. 바바 방가는 작은 원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도울 때 새로운 풍요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붕괴는 반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인류가 금융위기와 자원 부족으로 고군분투하는 동안 더 무서운 위협이 조용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경제 위기보다 더 치명적인 위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제적 혼란이 세계를 뒤흔드는 동안 바바 방가가 예견한 또 다른 재앙이 조용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수천 년, 아니 수만 년 동안 얼음 속에 갇혀 있던 고대 바이러스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얼음 속에 악이 깨어나 공기를 통해 퍼질 것이라는 바바 방가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가능성에 대해 경고해 왔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영구 동토층에 녹으면서 현대 인류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선사시대의 미생물들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바 방갈은 이것을 오래된 적의 기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속도와 규모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북극 탐사팀에서 처음 발견된 이 고대 바이러스는 초기에는 그저 과학적 호기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주 만에 첫 감염 사례가 보고되었고 이후 바이러스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바바 방가의 말처럼 보이지 않는 적이 바람을 타고 대륙에서 대륙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바이러스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 잠복기입니다. 감염된 사람들은 몇 주 동안 아무런 증상 없이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바바 방갈은 이것을 침묵의 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너무 늦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세계 각국의 의료 시스템은 이 새로운 위협의 속수무책입니다. 현대의학이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이 고대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이나 백신을 개발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시간이 충분치 않습니다. 바바 방가의 말처럼 치유사들이 손을 들고 지혜로운 자들이 침묵할 것입니다. 정부들은 사람을 통제하려 애쓰지만 이미 고만 상태가 퍼지고 있습니다. 도시들은 폐쇄되고 국경은 봉쇄되었으며 사람들은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바 방가는 사람들이 동굴처럼 집에 숨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전 세계적인 봉쇄 조치를 암시합니다. 이 바이러스의 확산은 이미 취약한 상태에 있던 식량 공급망을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농부들이 병에 걸리고 수확물은 운반되지 못하며 가게 선반은 비어가고 있습니다. 바바 방가는 푸유의 땅에서도 빵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식량 부족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의 확보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물처리 시설의 운영자들이 병에 걸리면서
안전한 식수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바라방가는 맑은 물이 금보다 기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깨끗한 물 한 병이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두운 시기에도 희망의 빛은 있습니다. 바바방가는 자연 속에서 치유의 열쇠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전통 의학과 현대 과학을 결합하여 이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항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지혜와 현대 기술의 결합이 인류의 새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한 자급자족 농법과 물 정화 시스템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바방가의 말처럼 작은 원 안에서 사람들이 함께 일할 때 생존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인류가 이 세 가지 위기 전쟁, 경제 붕괴, 역병에 맞서 필사적으로 싸우는 동안 하늘에서는 또 다른 신호가 왔습니다. 이 신호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인류가 전쟁, 경제 붕괴, 역병으로 신음하는 와중에 하늘에서 온 신호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바바방가라 예언은 그 놀라운 순간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 방문자들이 인류에게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는 그녀의 말이 실현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천문학자들이 처음 이 신호를 포착했을 때 많은 이들은 단순한 우주 잡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가 규칙적인 패턴을 보이며 반복되자 과학자들은 이것이 우연이 아닌 의도적인 통신 시도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바바방가의 말처럼 별들이 인간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신호의 출처는 놀랍게도 금성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인류는 화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아왔지만 바바방가는 불타는 별에서 지혜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금성의 표면 온도는 460도씨에 달해 불타는 별이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 접촉이 평화롭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바바방가의 예언입니다. 그녀는 하늘의 방문자들과의 만남이 처음에는 혼란을 가져오고 3년의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시작된 이 접촉이 2028년까지 긴장과 갈등을 동반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니 세계 각국은 이 신호에 대한 해석과 대응 방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적극적인 소통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신중한 접근에 요구합니다. 바바방가의 표현대로 하늘의 선물을 둘러싼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도 인류는 금성 탐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바방가는 불타는 별에서 새로운 에너지의 비밀을 찾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금성의 대기에서 발견된 미지의 에너지원이 지구의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금성 탐사선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바바방가의 말처럼 불의 별이 얼어붙은 지구를 구할 것입니다. 지구의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금성에서 발견된 새로운 에너지원은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우려되는 것은 바바방가가 언급한 우주전쟁의 가능성입니다. 그녀는 별들 사이의 전쟁이 지구에 그림자를 들이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일부 해석자들은 이것이 우주 공간에서의 실제 전쟁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다른 이들은 이것이 외계 문명대 간의 오래된 갈등에 지구가 연루됨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바바방가가 남긴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지구의 장기적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인류 문명이 서서히 실티하다가 결국 서기 5079년에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5079년에 마지막 불꽃이 꺼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류의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바방가는 지구의 아이들이 별들 사이에 새로운 집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류의 일부는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문명을 건설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우주적 접촉과 계시가 인류에게 가져오는 가장 큰 변화는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바바방가는 하늘이 열리면 사람들의 마음도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높은 의식과 영적 각성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스믹 드라마가 펼쳐지는 동안 지구에서는 또 다른 어둠의 세력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대의 예언에 언급된 존재가 마침내 우리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주의 신호가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주는 동안 지구에서는 오래전부터 예언된 어둠의 존재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바방가와 노스트라다무스, 두 위대한 예언자가 공통적으로 경고한 존재, 바로 제3의 적그리스도입니다. 동쪽에서 온 파란 눈의 사람이 세상을 어둠으로 이끌 것이라는 바바방가의 예언과 세 번째 적그리스도가
혼돈의 시기에 나타날 것이라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교차하는 지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놀랍게도 두 예언자 모두 이 존재가 2025년 바로 지금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존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뿔이나 꼬리를 가진 악마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바 방가는 그는 평범한 얼굴 뒤에 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역시 많은 이들이 그를 구원자로 착각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제3의 적그리스도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 혁신적인 사상가 또는 영향력 있는 사업가로 위장하여 우리 사회에 이미 깊숙이 침투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존재의 가장 무서운 점은 노골적인 폭력이나 명백한 악행이 아닌 교묘한 기만과 유혹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바바 방갈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달콤한 말이 복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두려움, 불안, 분노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그의 목적을 이루어 나갑니다. 현재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과 갈등은 이 존재의 영향력이 이미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바바 방가는 그가 형제를 형제에게 맞서게 하고 국가를 국가에 맞서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분열과 대립은 그의 계획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제3의 적그리스도는 단순히 정치적, 사회적 혼란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더 깊은 목표는 인류의 영적 타락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바바 방가는 그가 사람들의 마음에서 빛을 꺼뜨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안락함에 대한 약속으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영적 가치와 도덕적 원칙을 저버리게 만드는 것이 그의 전략입니다. 이 존재의 영향력은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감지됩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의 붕괴, 공동체 의식의 약화, 극단적 개인주의의 확산, 이 모든 현상이 제3의 적그리스도가 심화로운 짠일 수 있습니다. 바바 방가는 그가 여운의 삼합을 만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존재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위기 전쟁, 경제 붕괴, 역병을 통합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바바 방갈은 그가 세 개의 칼을 하나로 모아 더욱 강력한 무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각의 위기가 서로를 감화하며 더욱 큰 혼란에 야기하도록 교묘하게 조종하는 것이 그의 전략입니다. 제3의 적그리스도는 또한 외계 문명과의 접촉 상황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것입니다. 바바 방갈은 그가 하늘의 방문자들과 인간 사이에 서서 진실을 왜곡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외계 문명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을 조장하여 인류 통합의 기회를 반의하려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암울하게 들릴 수 있지만 바바 방가는 제3의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도 남겼습니다. 그의 풍치는 길지 않을 것이며 진실의 빛이 그의 가면을 벗길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인류의 집단적 각성과 영적 성장이 결국 그의 계획을 무산시킬 것입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이 어둠의 시기에도 빛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바 방가는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밝은 별이 빛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제3의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동안에도 세상 곳곳에서는 놀라운 영적 현상과 신성한 개입의 징후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제3의 적그리스도가 그림자 속에서 활동하는 동안 바바 방가다 예언은 또 다른 재앙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푸유의 땅이 굶주림의 땅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부유한 국가들이 가장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게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미국, 유럽, 그리고 동아시아의 발전된 국가들에서 식량 공급망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슈퍼마켓 선발은 비어가고 식량 배급제가 도입되며 도시 공원과 옥산은 즉흥적인 텃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바바 방갈은 사람들이 다시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현대의 사회가 농업의 기본으로 회귀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시기에 바바 방갈은 희망의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빛의 존재들이 인간을 도울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산용할 수 없는 빛의 현상, 기적적인 치유, 그리고 영적 각성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외계 생명체의 개입으로 해석하지만 다른 이들은 신성한 개입의 증거로 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예언자들의 출현입니다. 바바 방가는 오래된 영혼들이 새로운 몸으로 돌아와 길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가진 아이들이 태어나고 평범한 사람들이 갑자기 예언적 능력을 갖게 되는 현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인류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바바 방가는 분열된 인류가 하나로 모일 때 운명의 물결이 바뀔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영적 각성과 집단적 의식 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은 바바 방가다 예언은 인류 역사의 분수령입니다. 전쟁, 경제 붕괴, 역담, 제3의 적그리스도의 등장기 모든 시연이 한 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닌 전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전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인류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바바 방갈은 시험의 시간 이후에 황금 시대가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한다면 더 높은 의식과 조화로운 문명을 건설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굴복하여 더 깊은 혼란으로 빠져들 것인가? 아니면 영적 각성과 집단적 연대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 바바 방가의 마지막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진정한 빛이 나타난다. 미래는 어둡게 보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빛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